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TIP 인터내셔널 회사는 생활가전 기술과 LED 라이팅 기술을 융합한 퍼스널 라이프 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제품 기획 시 키워드는 수면, 피부, 그리고 공기라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어, 융합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CS에 앞서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실은 저도 이제 CES가 처음이고 이제 그동안 이제 이야기만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기존 전시하고는 다른 성격의 이야기 들어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게 뭔가 좀 고민했지만 실적으로 이제 막상 참가하고 나서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특히나 점이, 이제 네, 음,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새로 출시한 제품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봐서는 CES 그 이노베이션 어워드 관련해서 일단 신청도 못 해봤다는 거. 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충분히 갔다 와서 보면 충분히 어플라이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음, 그럼 내년에는 혁신상도 수상하시는 것도 목표에 좀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이제 아직 제가 시청 안 했으니까 내년에만 생각이 된다면 그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트라이 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이제 CES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기 위한 좀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좀 선행 어떤 것들 조사하면 하고 준비를 하면은 지금 저희가 또 준비한 아이템도 새로 한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도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미는 거는 이제 두피 케어기인데요. 뭐 제가 이제 두피 케어라고 하면 일상에서 많이 보는 제품일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CES에서는 일본 제품이 두피 케어기로 나와가지고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제품을 유심히 보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좀 서비를 해봤는데 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루성 두피염에 의한 탈모를 케어하고 또 일상적인 두피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노멀한 두피 케어기가 아니라 지루성 두피염에 의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처럼 지루성 두피염을 타겟팅으로 한 두피 케어 제품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만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 한 디바이스 안에 세 가지 기술을 담았다는 거죠. 그 세 가지 기술이라는 거는 LED, 세 가지 종류의 LED를 사용해서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균인 말라시아균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 전류를 사용해서 두피를 자극하는 기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쿨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쿨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두피열도 많이 말하잖아요. 또 열성 탐모도 있고 네. 저희가 측정한 결과는 두피의 온도를 6도까지 내리는 내부적인 조사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회의 쪽 관련 쪽그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느꼈고요. 실제로 예, 뭐 물론 이제 다른 제니스 만났지만 유럽의 좀 큰 업체, 그다음에 이번에 미국에서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누스킨에서도 저희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자료 다 좀 송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우리 성인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결국 탈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뭐 그런데 이제 뭐 탈모를 예방하는 건 아니지만 지루성 두피염도 탈모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어, 네. 네, 이제 탈모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면 탈모의 60%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은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확실한 치료 방법은 없어요. 물론 효과가 있지만 개인차도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도 있고. 근데 저희가 개발한 이제 주류성 두피염에 관심 갖는 건 뭐였냐면 그런 이제 후천성 요인이라는 탈모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그 보고서를 인용하면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불문하고 지루성 두피염에 의한 탈모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서를 많이 받고 또 이런 제품 개발할 경우에는 뭐 저희 혼자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거거든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자료를 가지고 제품 개발을 했던 거죠. 전문 의료진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가 제품 개발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교수님들이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을 근거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 피부과 파케지에 다 지금 논문도 기재됐었고요. 그런 내용 근거로 만든 제품이라서 물론 이제 이게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제품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임상 실험에 준하는 세포 실험이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는 걸로 좀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뭐 향후에도 언제든지 의료기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건 다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CES에서 일본의 유사한 제품이 좀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뭐 기술에 대한 격차는 좀 느끼셨나요? 아, 그거는 기술의 격차는 특이한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요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요즘 어떤 기술이라는 게 물론 없는 기술을 개발한 것도 있지만 기존에 개발한 기술을 응용 분야를 어디에 접근시키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스티브 잡스가 없는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기술들을 잘 융합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일본 업체가 들고 나와서 이노베이션 어워드 받은 제품도 그래서 초음파 기술을 응용한 거예요. 초음파 기술을 두피 쪽에 응용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강점이랄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지금 업력이 만 13년이 넘었거든요.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의 모태는 이제 삼성 가전사업부하고 관련된 사업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쪽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전 기술에 대한 트렌드에는 저희들은 상당히 익숙하고 있고요. 그 관련 정보도 정말 트렌디하게 저희가 받고 있고 어차피 지금 현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가전 기술의 어떤 기술과 정보력 플러스 이 광주 지역에 특화된 특히 이제 광을 사용한 제품을 라이프케어 제품에 응용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앞으로 향후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제품 개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 이 기업이 만든 제품들을 보면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어, 우리 인류의 삶의 라이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네, 그 맞습니다. 탈모나 아니면 수면 유도나 이런 네. 분야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 개인적인 사양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품을 개발했을 때 남들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싶지 않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뛰어난 어떤 뭐 기술력을 갖고 그런 초월적인 뭐 기술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의 어떤 장점하고 그다음에 일단 광주가 제 생각에는 의외로 인프라가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런 이제 교수님들하고 연구진들하고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뭐 유사한 제품이 있지만 나름대로 차별성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품 기획 스타트업 자체가 수면, 피부, 공기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제품을 기획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 또한 그 CES에 참가해서 이제 제 관심 분야인 수면 쪽 제품도 유심히 봤고 실질적으로 한 대여섯 개의 팀하고 미팅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보도기사 보니까 LG에서도 수면 제품을 선보였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뭐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제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분야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아직은 수면 쪽에서는 갈 길이 멀다라고 느낀 거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중단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장기 프로젝트로 남겨놓고 계속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이 지역에 있는 R&D 쪽 관련된 분들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가 지금 창업 도시로 도약하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선배 창업가로서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아직 뭐 조언까지 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사업을 벌써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드는 생각은 일단은 제품 계획에 있어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드는 게 차별성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은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뭐 그렇다고 해서 없는 기술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을 어떻게 응용하냐가 저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제품하고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결국은 사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경제적인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장 마켓을 어느 정도를 파악을 하셔야 한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재 있는 지역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새로운 것, 뭐 세상에 없던 것을 찾지 말고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응용해서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이거를 서비스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향후 이제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좀 저희 이제 회사 어떤 개발 방향이기 때문에 힘들고요. 어차피 이 예비 뉴스가 제가 그냥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수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올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두 가지를 제가 올해 안에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상황에 맞게끔, 특히나 이제 아까 이제 스타트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일단 제조업체가 좋은 아이디어하고 기술력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와 관련된 서포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럼 저 또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두 개 정도를 정부 과제를 통해서 일단 지원을 해보고, 그래서 최소한 한 개 정도는 올해 안에 신제품 계획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기존에 나온 제품에 대한 뭐 확산이나 뭐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금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마케팅 부분이에요. 저도 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일종의 수업료를 많이 냈죠. 어, 네, 그런 부분이 현실로 저도 아직 못 푼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피케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전문 마케팅 회사에 맡겼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만 같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전적인 판매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고, 뭐 저희 아들 세대가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판매 마케팅이나 접근 방법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희들은 그거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직접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외 영업은 제가 직접 하지만 이제 국내 영업은 전문 마케팅 회사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CS 관련해서는 그 목표와 지금 방금 결부해서 CS 내년 혁신상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솔직히 저는 해보고 싶고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재상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인재상요. 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생각 어떤 뭐 정한 걸 설명하기보다는 회사에 있어서는 이제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1순위가 성실성입니다. 일단 성실함이 1순위고요. 그 다음이 열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TIP 인터내셔널이잖아요. 네. TIP가 약자예요. 첫 번째 T가 트러스트고, I가 이노베이션입니다. P가 패션 열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 이름대로 제가 바라는 인상도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람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면접 오면 제가 가끔씩은 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는 답을 어떤 내가 그 우리 회사에 지원한 그 구직자한테
어떤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나와도 이 사람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응하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저도 뭐 남들처럼 뭐 사주팔자를 보거나 이런 관상장애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기껏해야 30분인데 네. 30분 어떻게 그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네네. 예, 제 나름대로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 걸 보고 좀 판단하는 방법도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직원들도 그런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상식성이고, 그다음에 항상 열정을 갖고 도전해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바란 이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순위가 성실, 그다음에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